생각 이상으로 무시한 사업이에요. 접경 지역에 관련된 연천이라든지 뭐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쪽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은 어디를 개발할 것이고 어디를 보전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속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북 지금 화해 무드가 일어나면서 요번에 보면 도로도 연결하고 이제 철도도 착공하고 이런 어떤 북한과의 상당히 접경 지역에 아주 긴장이 완화되면서 개발 어떤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은 어떤 향후의 기대 심리를 먹고 사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개별 공시지가도 그렇고 실제적인 시세도 많이 올고 거래 금액도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그 땅을 나중에 언놈이 가서 그걸 갖다가 내 땅을 내가 사놓은 걸 갖다가 사서 그 사람이 뭘 할 거냐 거기에 도대체 뭘 할 거냐 거기는 대부분의 이제 보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 기본 계획을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그쪽에 보면 이제 개발할 땅들이 조금들이 있어요. 그 개발할 땅들은 이제 분명히 앞으로도 남북 간에 뭐 통일이 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데 굳이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책 사업으로 뭘 하겠다 발표를 한 다음에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고 또는 어떤 관광단지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발표가 나서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확정 발표가 났는데 그럼 이제 개발 계획하면 이제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개발을 할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 수용이 될 수 있으니까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이 되게 되면 다 수용이 돼버리니까 그 수용되는 가격보다 싸게 사면 괜찮은데 수용 보상금은 항상 작거든요. 작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보상하는데 보면 전부 다 머리띠 두르고 빨간띠 두르고 다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보수 수용 보상금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또는 시세나 호가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접경 지역에 어떤 계획이면 만약에 신도시를 나중에 만들겠다 또는 뭐 SOC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다 그거는 다 국가가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땅을 다 수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곳을 잘 피해서 그 주변으로 길목이 되는 쪽 그쪽으로 접근할 때 이 도로는 절대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샀는데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 지랄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 북도 같은 데 쭉 가보면 막 주유소 하나씩 있고 그러면 이야 부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쫙 8차선 멀찍이 나버리면 걔네들 다 죽어버리는 그 도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물고 투자를 해야 된다. 보면 맞다 말이야. 맞는데 주유소 하나 만들어 놓고 평생을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뭐다. 8차선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딱 생기면 그냥 거기는 이제 그냥 쓸모없는 땅들. 누가 옛날 그 도로로 다녀. 그쪽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다닐지. 그래서 제가 시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말려는 이유가 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도심지 근교에 투자를 해야 분명히 괜찮다.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서로 붙어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는 서울이라든지 서울 경구에 있는 도시들이라든지 이게 각각의 시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면 이 시 단위가 여러 개 붙어있는 것이 서로 이제 통합적으로 광역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 계획 내용에도 보면 도시와 예정용지라고 이제 있어요. 도시와 이제 말을 딱 들어봐도 앞으로 여기는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화. 또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은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있어요. 시가화. 앞으로 도시가 되거든요. 지금은 농가밭이지만 실제로 그 예전에는 그 기본계획상에 도면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토지 진짜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 기본계획상을 보고 가면은 투자할 곳이 딱 나오죠. 왜? 여기는 사놓으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거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뭐야 이거 투자할 때를 그냥 아예 가르쳐 주는 거잖아. 찍어주는 건가? 찍어주는 거지. 완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방식을 바꾼 게 뭐냐면 도면에 그림이 있던 것을 갖다가 금으로 이렇게 딱 경계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점을 딱딱딱딱 찍어놨어. 근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나 뭐 점 찍은 거나 똑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또 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량의 표시라고 그래요. 그냥 시가 예정용지가 또는 도시화 예정용지가 앞으로 이 도시와 이 광역권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
정도의 물량은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물량의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 10제곱킬로미터다 그러면 10제곱킬로미터의 한도 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눠주는군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가의 예정용지다 그러면서 블로그 한번 보세요. 그 시가의 예정용지 한번 쳐봐. 네이버 검색창에 네. 쳐보면 블로그 엄청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토지 판매하시는 분들 여기가 시가의 예정용지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데 그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고 사람들한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왜냐면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접경지역 이야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네. 지역 두 곳만 제가 딱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네. 뭐 지금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첫 번째 새만금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새만금은 접경지역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다른데, 네, 이제 별건이라서 새만금은 사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그게 이제 결국은 간척을 하잖아요. 간척을 해서 결국은 땅을 만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만금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어찌됐든 쌀 수확을 위해서 사실은 아마 추진을 한 것으로 유추 해석이 됩니다. 예. 왜 그 넓은 땅을 왜 메꿔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트렌드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계획이라는 게 바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만금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또 저기 새만금 개발청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는 도시계획 기술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단순하게 부동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urban 플래닝이라고 해요. 뭐냐면 플랜이 아니고 플래닝이에요. 왜 그러냐면 ing가 붙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붙을까요? 계속 돼야 되는 거야. ing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플래닝이 결국은 ing라는 의미는 뭐냐면 플랜이면 그냥 딱 계획으로 끝날 건데 플래닝은 진행 중이고 진행을 계속 하긴 하는데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만금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새만금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과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하고 모두가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가 어찌됐든 들어간 기업들도 그렇고 잘 운영이 돼서 그쪽이 어떻게 무작정 세금만 계속 퍼넣을 수는 없고 자체 거기서 자족도시로 개발이 돼서 자족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해서 계속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자족 도시잖아요. 이게 이제 공업도시가 됐던 뭐 어떤 일반 뭐 관광단지가 됐던 관광도시가 됐던 지들끼리 내비둬도 다른데 외지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그쪽에서도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석유가 나와가지고 원유가 펑펑펑 쏟아져서 그 막 땅 팔아먹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중동 나라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틀리고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간척 사업을 해서 거기에 땅 만들어서 땅에 어찌됐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들여서 물론 이제 그 옆에 뭐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어떤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새만금?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가본 적 있습니다. 저 대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거기 보시면 새만금 지금 쫙 도로 이제 자가용을 타고 쭉 가게 되면 진짜 망망대해가 보이는데 그거 다 저기 간척 사업 다 해야 돼요. 아직 간척이 지금 20%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더해서 거기다가 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만금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 이상으로 무시한 사업이에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보통 보면 이제 땅이 우리 파신배 하시는 들 보면 이제 부안 쪽하고 있잖아요. 그쪽 뒤에 김제 쪽하고 새만금 쪽은 땅을 못 사니까 이제 부안하고 김제 쪽에 이쪽에 땅들을 많이 사세요. 또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저는 새만금을 이렇게 보고 있고 새만금 근처에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긴 된다. 되긴 된다. 근데 아마 내 죽은 다음에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청사진의 어떤 부합하는 모델이 탄생하기까지는 내가 나이가 50 이제 하나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 죽기 전까지는 되게 힘들다라고는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라 하지 말아의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제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맞다 니 말 맞다 다 맞는데 문제는 시간 아니냐.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또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도 또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어느 누구는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망하고 똑같은 아이템인데 어느 사람은 진짜 적절하게 딱 나올 시간에 나와야 될 때 나왔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되는 걸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아까 전에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국책사업에 발표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 하고 발표 나기 전에 조금 싸게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아예 되지도 않는다던가 통찰력은 필요하겠죠. 얘는 할 수밖에 없어라든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제가 계속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것은 투자는 기회부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다. 제한된 자본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요, 뭐 여기도 사놓고 저기도 사놓고 여기도 좀 사놓고. 새만금은 제가 봤을 때 결론 내리면 뭐 된다 안 된다 투자를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플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